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의 수학선생님 명건재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제 이 을지대학교 약수량 논술 강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보건의료 쪽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특히 간호학과 이런 학과들이 되게 유명하고요. 자, 약수량 논술 전형을 간단하게 보니까 논술 70%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가 조금 반영되긴 하는데 학생부의 점수 차이는 크게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논술에 좀 초점을 맞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7일 날 개강하고 추석 때도 좀 특강식으로 강의를 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수량 논술은 여기 대치동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국어 수학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수리 논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수학연구팀장 하고 있는 명건재 선생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본문 변형 워크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스카이 입시교육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재를 제작해서 EBS랑 연계해가지고 그 전에 있던 관연도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있겠죠. 이런 워크북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북은 이제 단원별로 개념 유형 파악할 수 있는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요거 배웠으면 이제 심화 문제, 한번 응용 문제 이런 것들도 풀어봐야겠죠. 이런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을지대학교의 간단한 모집 전형 한번 보겠는데요. 보니까 보건의료 특화대학답게 이제 의예과, 보건과학대학, 간호대학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고 나머지 대학교들은 의정부 그리고 성남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자, 논술 우수자만 전형을 보면 될 텐데, 자, 입학 정원은 전체 수시와 정시 인원 합한 거고, 소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수시 인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입학 정원에서 요 소개를 빼면은 정시 인원이 되겠죠? 정시 인원을 뽑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 수시 비중 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여기 보시는 논술 우수자. 모든 게 다 10단위가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다음 장에서도 보건과학대학뿐만 아니라 첨단학부, 그리고 자연계열학부, 인문사회계열학부 모두 다 논술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총 219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공지를 보면은 논술고사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학교 교육에 충실해가지고 개념과 용어를 정확하게 기술하면 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볼 텐데, 그거 보시고 요 정도 수준이구나. 조금만 준비 좀 체계적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수령 논술 특성상 답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답이 왜 나왔는지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용어를 기술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제 영역은 이렇게 됩니다. 국어, 수학 이렇게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수투에 미분적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심화 미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수원에 있는 단원들과 수투에 있는 단원들만 보는데 수투에 있는 다항함수의 미분적분 이렇게만 본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물론 다들 알고 있을 내용인데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논술고사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70분 동안 7문항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수학보다는 조금 국어에 시간 쏟는 게 많다 보니까 수학은 한 문제당 한 5에서 10분 요 정도, 10분도 아니죠.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이제 모의논술고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보고 풀이할 때는 조금 뮤트 시켜놓고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2인 3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나와 있어요. a 값에 관계없이 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 거는 a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항상 지나는 점을 p라 하고 여기에 접선과 그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결국 점을 구하고 그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구해라.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fx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녀석을 보니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녀석을 이제 A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 녀석을 다시 A에 대해서 정리해 주니까 보니까 4x 이 녀석을 A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그냥 써주면 되겠죠. 2x의 3승 플러스 7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다 이렇게 됐는데,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어떤 점을 찾으려면은 A 값의 개수가 0이 되는 그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인수분해 해보니까 이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X의 값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어떤 값이 있겠죠. 이런 값은 1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 P는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했을 때 A의 개수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에 대한 함수값인 1 마이너스 2분의 1,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점 P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일단 이 함수를 미분해서 기울기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F 프라임 X 하면은 자 6X 제곱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4a 플러스 5가 되는데, 점 P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점 P에서의 X좌표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만 하면은 어떤 기울기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F 프라임 2분의 1을 넣어보니까 이 녀석은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오네요. 네, 계산 과정은 조금 생략했습니다. 기울기가 나와 있고 점이 나와 있으므로 자 y 마이너스 1은 기울기 2분의 1 그리고 x의 좌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 녀석이 접선 방정식이 되겠죠. 자, 세 번째, y는 fx의 요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이렇게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네요. 자, 얘는 x에다 0 넣었을 때는 4분의 3이 나오죠. 좌표 평면상에 한번 그려보면은 요게 x축, 요게 y축이라고 했을 때 0,4분의 3을 지나고 0,4분의 3 그리고 y값이 0이 되는 x값은 보니까 2분의 3이 되겠네요. 2분의 3은 대략적으로 여기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쭉 이은 이 접선의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 부분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높이가 4분의 3이고 아까 전에 여기 밑변은 2분의 3이니까 둘을 곱해서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6분의 9 이 녀석이 넓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흐름대로 하면 되는데 왜 직선 방정식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왜 P점이 이렇게 나오는지는 수식을 쓰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수령 논술의 특징이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함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x, y의 값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 가지고 평행 이동한 식을 나타내면 되겠죠. fx의 주기가 10파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단서들을 통해서 a, b가 뭔지 유추해 봐라.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f 6분의 11파이 a, b 다 구한 다음에 6분의 11파이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요거겠죠. 자,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y는 a 사인 bx라고 돼 있는데 이 녀석을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죠? 평행이동 시키면 x축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니까 자, y는 일단 a에다가 사인 그리고 b를 밖으로 꺼낸 상태에서 6분의 파이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평행 이동한 어떤 그래프의 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그래프의 식을 봤을 때, 함수 fx, 근데 자, 그래프의 식은 이렇게 되는데, 함수 fx가, 요 녀석을 fx라고 하네요. 자, 요 녀석을
x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주기가 10파이다. 그리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1번 보니까 a의 값을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최소값 먼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최소값 했을 때 사인은 가만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이 녀석은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최소값이 되려면은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요 값이 보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a는 4가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최소값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고, 두 번째 주기를 한번 봅시다. 주기는 이 녀석이 어차피 b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b분의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주기가 b분의 2파이인데 원래 이 녀석의 주기가 10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파이는 이렇게 약분해 주시고 2도 이렇게 약분하면은 b는 5분의 1이구나. 그래서 최소값과 주기를 이용해서 a, b를 다 구했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는 y는 4 사인 5분의 1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f 6분의 11파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f 6분의 11 파이는 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4 사인 6분의 11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3 이렇게 되겠고, 자, 앞에 5분의 1이 생략됐네요. 자, 5분의 1 이렇게 생략된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6분의 10파이, 6분의 2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최종적으로 3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봤지만 원함수에서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켰다라고 해서 fx의 최종 형태를 구한 다음에 최소값과 주기를 이용해 가지고 a, b 값을 하나씩 구하다 보면은 fx의 최종적인 형태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에 6분의 11파이 넣어봐라 했으니까 그대로 x값에 넣어서 구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은 보니까 이제 등차 수열이 나왔습니다. 공차가 나왔었는데 이제 첫째 항만 알면은 an에 대한 일반식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세 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 조건을 통해서 A1 첫째 항이 뭔지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A1을 한번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문제 조건에 나온 거 토대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A3는 그러면 A 첫째 항에서 공차를 2개 더한 겁니다. 근데 공차가 3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7은 역시 첫째 항에서 공차를 6번 더한 거니까 18을 더한 거고, A10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9번 더한 27 이게 되는 겁니다. 이 세 녀석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으니까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A7의 제곱은 A3 곱하기 A10이다. 요걸 통해서 첫째 항을 구하면 되겠죠. 요 녀석도 A1 플러스 18의 제곱 그리고 A1 나왔으니까 A1에 대한 2차 함수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뜻대로 풀어보면은 A1은 마이너스 54다. 요런 식으로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AN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항이 나왔고 이제 공차도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므로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AN을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N은 첫째 항 마이너스 54 플러스 n-1의 공차 요거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3n 마이너스 57이다. 여기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A20은 여기다가 그대로 n에다가 20만 넣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20은 그냥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공차 단서 나와 있는데 첫째 항 단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A3, A7, A10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여기서 A1이 뭔지를 유추하기만 하면은 일반항과 A의 20은 충분하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fx, gx가 있는데 극한이 나와 있네요. 극한 나와 있고, 자, x가 2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또한 0으로 가겠죠? gx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렇게 만족한다고 하니까 요 조건들을 이용해서 hx 이렇게 두 다항함수의 곱의 미분값과 이런 원함수값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fx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4. 네. 이 녀석이 2라고 나와 있고, gx는 x가 2로 갈 때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f 2 값은 3이구나. 왜냐? 2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요거까지 알 수 있겠고, g2의 값은 0이구나. 요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요 녀석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에다가 마이너스 f2 하고 x 마이너스 2로 나누고 x 플러스 2로 이렇게 해주면은 될 것 같고요. 요 녀석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2가 0이니까 x 마이너스 2 그리고 gx 마이너스 g2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꼴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보니까 결과적으로 f 프라임 2 값에다가 곱하기 4분의 1 한 녀석이 되겠고, 이 녀석의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녀석은 g 프라임 2의 역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g 프라임 2 분의 1은 6이다 해서 f 프라임 2와 g 프라임 2가 각각 얘는 8이 나오고 얘는 6분의 1이 나온다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F2, G2, F'2, G'2 다 구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보니까 H'2를 요구했네요. 자, HX가 FX와 GX의 곱으로 나와 있으면은 요 녀석을 미분하면은 곱의 미분법으로 각각을 미분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H'X는 F'X에다가 GX를 곱하고 플러스 F는 그대로 있고 이번엔 G'X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를 대입하면 그대로 나오겠죠. 여기서 H'2라는 녀석은 F'2가 8이고 G2가 0이네요. 네, 얘는 없어지겠고, 그리고 F의 2 값은 3, 그리고 G' 2 값은 6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는 약분해서 H'2는 2분의 1만 남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도 미분 기본법을 가지고 이제 개념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보니까 미분계수 꼴을 이용해 가지고 F2, F'2, G2, G'2만 구하면은 합성함수 곱의 미분법만 알게 되면은 2만 대입하면은 문제는 자동으로 풀리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모의고사 문제까지 한번 다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셨겠지만 요 정도 문제 수준이면 한 모의고사나 수능 한 3점 정도, 요 정도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죠. 간혹 가다가 조금 여기보다 살짝 높은 난이도가 나오기도 하지만 요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되므로 문제를 푸는 거는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문제를 역수령으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조금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BC 유형이 이렇게 대학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자 전형에 맞는 그런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